5월 26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창원 매니저님과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댓글창에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순서로는 오늘 장은 또 어땠고 내일 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내일장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이슈들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지금 시장 뭐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뭐 매크로적인 관점보다는 종목을 더 보고 그 종목의 이슈에 따라서 조금 매매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슈와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그 한미 태양광 동맹에서 지금 이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오늘 보면은 SDN 그리고 신성 ENG 네. 시장과는 완전히 무관하죠. 요즘에 그 차트 흐름을 보면은 많이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종목을 내가 들고 있다면 당연히 오늘 시장은 좋은 거고요. 만약에 안 들고 있으면은 시장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직관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과연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오늘 상한가 간 걸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뽑아 본다면 하나솔루션 그리고 저는 그 유니테스트를 지금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6월 달에 부동산 정책 발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업무 파악한 이후에 이제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오랜만에 그 부동산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지금 한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나서 3월 10일부터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약 한 달 정도 상승 이후에 지금은 눌려 있습니다. 한 4월, 5월 달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주들 많이 안 갔는데요. 바닥에서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뽑은 종목도 이 두 번째 주제 안에서 뽑았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6월 15일 누리호 2차 발사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할 거기 때문에 한번 내일장 주목해봐야 될 이슈로 제가 좀 어떤 이슈와 테마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조금 이렇게 흐린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내일 시장 공략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종목명 열어볼게요. 서희건설이네요. 네, 오랜만에 건설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건설주들이 안 가는 이유는 있어요. 그동안 왜 안 갔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지금 그거에 맞게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 정부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제대로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하는 그곳에서 시공사 선정을 할 때도 이제 건설사들이 오질 않아요. 네. 왜냐하면 남질 않으니까. 이 아파트 가격을 어느 정도 이제 받을 수 있는 분양가는 그 법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고 그런데 원자재 값을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그 마진이 남지 않는 거는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건설주들이 그동안 하락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분양가 상한제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폐지한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원자재 값이나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올리겠다. 그러니까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현재 수준이라면 그 지역 주택 조합이나 그러니까 즉 시행 또 그다음에 건설사 시공 다 어려운 거예요. 좋은 사람들은 아파트 청약 당첨. 그 요즘에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 아파트 가격 대비해서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가 시세가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그 분양의 그 청약에 당첨만 돼도 거의 뭐 5억, 10억씩 떨어지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에게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서희건설은 지역주택 사업을 좀 영위를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노후화된 뭐 빌라나 다가구를 이제 없애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지역주택조합과 그다음에 건설사가 같이 나눠 먹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는 영업이익 대비 PER이 2배 수준밖에 안 돼요. 보통은 정말 PER 높은 거는 그 이제 멀티플을 준다고 하는데 영업이익이 1,000억이면 여기에 멀티플을 10배를 주면 1조가 되는 거고요. 영업이익이 그 1,000억 똑같이 1,000억인데 멀티플을 5배만 준다 그러면 5,000억의 시가총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설사들은 보통은 대부분이 멀티플을 많이 주진 않아요. 그래서 뭐 보통은 4배, 5배 정도 주는데 특히나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 기준으로 2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 발표로 인해서 한번 서희건설 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전략을 제시하면 좋을지 그러면 네. 차트 보면서 바로 가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서희건설의 차트인데요. 지금 그 많이 빠졌어요. 예, 그리고 그동안 이때 이제 한번 시세 나왔을 때가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됐을 때 주택 250만 원 공약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는 반대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시장 안 좋은 가운데서도 서희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사주들이 일제히 지금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섹터의 또 체인징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희건설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은 목표가는 제가 2,500원 볼게요. 이건 뭐 그 남북경협주도 그랬지만 건설주들도 그 제가 봤을 때는 정책주로 좀 제대로 묶이면 시세가 좀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워낙 바닥이니까. 그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그동안 그 뭐 이제 매도할 사람들은 많이 매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설사 다시 보자는 관점에서 우선은 2,500원, 현재가 이제 1,600 지금 85원인데 이제 앞으로 한 50%는 상승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제가 1,500원 한번 잡고 다시 보자 건설주, 꺼진 물도 다시 보자라는 관점에서 건설주 한번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내일시장 공략주는 부동산 정책의 수혜주로 꼽힐 수 있는 서희건설입니다.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1,5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볼게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대장 자리했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기판, 그리고 오늘 또 핫했던 게임주와 태양광, 메타버스와 방산주, 물류, 운송, 출판사와 웹툰, 마지막 건설주까지 자리했습니다. 종목명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 열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얘기를 네. 무조건 해야겠죠. 네네. 네, 엔비디아가 많이 이제 빠졌어요. 네. 2분기 실적이 네. 악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하이닉스도 덩달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하이닉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은 내일 시장만 놓고 보면은 제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스탑! SK하이닉스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고예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일 시장만 보면은 한 번 정도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디램 가격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낸드 1분기에도 그 낸드 점유율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올랐고, 근데 SK하이닉스는 조금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지수 하락의 원인이에요. 이제 SK하이닉스 빠지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그 흐름이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또 이제 반도체 이슈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손정희 회장이 이제 과거에 몇 년 전에 이제 중국을 좀 믿고 중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세웠는데 그걸 거의 뭐 뺏기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그 어느 정도 이 반도체 시장의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그렇다고 중국 반도체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국내에 좀 이제 미국도 의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반도체 걸기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에서 또 차지하는 중국 쪽, 중국발 매출이 또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네. 만약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했다 그러면 그런 좀 리스크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정도는 하루 정도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일단은 저는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부달 매수해서 가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좀 실적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앞서 네. 잠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좀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 이후에는 1분기 낸드 점유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라는 이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낸드 점유율이 삼성전자는 올랐는데 네. SK 하이닉스만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뭐 특별하게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1분기에 지금 1분기만 이런 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 우선은 그 지금 이제 오늘 시장조사 기관 트랜스포스에서 SK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자회사 솔라다임의 1분기 낸드 플래시 매출이 전분기 대비 거의 뭐 10% 정도 감소했다고 네. 이렇게 좀 밝혔는데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사이클을 타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그 디램 가격 하락과 함께 좀 점유율이 줄어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수율 조절을 좀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1분기 그리고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하락이 어떤 그 뭐 특별하게 SK하이닉스가 일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이런 점유율이 그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다라고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점유율이 하락한 이유는 특별히 있진 않은 것 같다라는 네네네. 의미를 주셨고요.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는 내일 시장에서만 스탑, 중장기적으로는 고 의견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오늘 게임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좀 그런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네네. 컴투스 홀딩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컴투스 홀딩스 일단은 내일 시장에서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컴투스 홀딩스나 이제 위메이드 그 네. P2E 게임들이 급등을 한 이유는 루나 코인이 말 그대로 좀 이제 거의 상패, 업비트, 빗썸 다 상패되고 그 다음에 코빗도 상패. 코인원도 어제 상패를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서 위믹스 코인이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나올 게 나왔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 이제 재료 소멸, 악재 소멸로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위믹스 코인이 급등하면서 그 위믹스 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지금 그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관련주들은 지금 다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 동사 같은 경우에 얘가 지금 이제 코인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거래소 코인원이라고 네. 있는데 그 코인원의 2대 주주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거래소 관련주기도 한데 최근에 지금 그 코인들이 바닥에서 다시 좀 일부 그 흔히 말해서 김치 코인이라고 하는데 국내 코인들이 바닥에서 좀 강하게 급등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컴투스 홀딩스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지금 워낙 바닥에서 급등하는 거라 약간 단기 상승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는 저는 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메이드가 위믹스 등 이렇게 일부 게임주들이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에 따른 좀 리스크는 없을까요? 리스크 있죠. 이제 우리가 P2E라고 하면은 플레이 투 언이라 그래서 게임을 하면 할수록 그 코인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코인을 가지고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으니까, 그 거래소에서 매매를 해서 아니면 매도를 쳐가지고 현금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도 하면서 돈을 버내. 이 구조로 이제 위메이드가 작년에 엄청나게 떴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보다 더 먼저 한 회사가 있어요. 바로 그 베트남의 엑시 인피니티라는 그 게임인데, 근데 이제 이게 리스크가 뭐냐면,
그러면 게임을 하면 할수록 코인이 계속 발행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국가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부동산도 폭등했고 주식 시장도 폭등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화폐가 너무 많이 풀리니까 연준에서도 지금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P2E의 그 맹점이 약간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할수록 코인은 계속 발행되는데 이 코인들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게 좀 P2E의 어떻게 보면 약간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꽤 오래된 게임은 이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해가지고 지금 요즘에는 이제 코인이 하락하는 경우 있어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은 이거를 본사 자체적으로 그 매입해가지고 소각해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컴투스홀딩스에서 그 만든 게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코인이 계속 발행돼요. 게임이 잘 돼가지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 코인을 직접 돈으로 사가지고 소각하면은 이 회사의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리스크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 말하려면 끝도 없어서. 근데 이제 뭐 이번에 터진 루나 코인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코인에 대한 전망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루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테라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킹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가격을 맞추다가 공매도가 맞아서 루나가 프로그램으로 원래는 10억 개만 발행해야 되는데 이게 6조 5천억 개나 발행되면서 99.99% 떨어진 거라 약간 이제 P2E 쪽 코인과 그다음에 스테이킹 쪽 기반의 코인은 달라요. 그러니까 코인을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이창원 매니저 뭔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코인도 다 달라요. 뭐 스테이킹을 해서 이자를 받는 코인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게임해가지고 얻는 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채굴을 돌려서 하는 코인도 있고 뭐 이더리움이나 아니면은 비트코인처럼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코인도 있고 그런데 항상 이제 게임사들이 그거를 정해야 돼요. 코인의 인플레이션이 없으려면 발행량을 정해놔야 돼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은 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이것도 문제인 게 그러면 게임이 잘 되다가 그 돈 벌려고 하는 게임인데 발행량을 정해져 버리면 다 발행이 되면 코인이 다 채굴이 되면 그럼 그 게임을 서비스를 멈출 것이냐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P2E 쪽은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날의 검이 있는 또 게임주의 가상화폐 발행 앞으로는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OCI인데요. 네. 한미의 태양광 분야에 이제 협력이 강화된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오늘 OCI 급등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고! 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은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현재는 그 경제 분야에서 신냉전 체제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보면은 미국도 특히 우리나라 와가지고 현대차, 그 다음에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네. 계속 이런 그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인도 태평양 무역기구도 만들어서 지금 그 우리나라 또 같이 해서 이제 중국이 반발하고 이런 것도 미국이 중국의 의존도를 완전히 줄이려고 지금 우리나라를 많이 또 활용을 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패널 엄청 싸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중국산 패널을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뭐 태양광 기술로는 또 세계 최고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런 모멘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이제 여러분들 뭐 시청자분들 중에 그 미국 가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저도 정말 짧게 미국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를 하면서 사실 평일에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지금까지 9년 동안 한 번도 평일에 못 쉬어봤는데 네. 근데 미국이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인가 제가 이제 추석 때 그 6일 쉬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을 갔다 왔어요. 진짜 미국에 딱 이틀 있다 왔는데 비행기 타는 시간 다 빼고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느낀 건 땅이 엄청나다. 네. 직진으로 거의 뭐 한 3시간 이렇게 가도 직진만 네. 하는 가보셨나요? 네. 저요? 네. 아니요. 네. 아무튼 미국은 정말 축복받은 영토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산도 많고
그 다음에 사계절이라는 게 사계절이 있어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미세먼지도 있고 이거 이제 태양광 맞지 않는데 미국은 그 넓은 영토에 그 다음에 정말 풍부한 일조량을 활용하면 태양광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의 태양광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미국과 협력해서 미국 또는 또 광활한 대지 이런 면적이 굉장히 넓은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진출을 하려고 이렇게 또 관련주가 급등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렇게 네. 태양광 사업을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바이든 방한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한미의 협력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네.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원자재 상승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네. OCI가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다 보니까 폴리실리콘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좋죠. 네,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서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가 조금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폴리실리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사실 지금 이제 OCI만 딱 찍어가지고 지금 상담을 이제 본 건데 OCI뿐만 아니라 하나솔루션, SDN 한번 볼까요? SDN 영어로 SDN 치면 됩니다. 네, AD님 한번 쳐보세요. 한번 쳐보시면 오늘 SDN은 상한가 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폴리실리콘 가격만 놓고 보면 OCI만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 얘는 상한가 같고 그 다음에 신성 에너지 한번 쳐보세요. 신성 에너지, 신성 ENG 쳐보면 지금 이거 신성 ENG도 오늘 19.68%로 이게 지금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급등했고 OCI는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는 좀 적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단순히 그냥 폴리실리콘 가격으로 OCI가 올랐다가 아니라 OCI만 보면은 얘만 올랐으면 그 논리가 맞는데 네. 오늘 태양광이 다 오른 거 보면은 태양광 섹터 자체가 지금 미국 시장의 진출 기대감으로 올랐고 거기에 테마주는 더 강하게 올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섹터 자체가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서 오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위치한 일성건설 네.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서희건설 하면서 맞아요. 건설주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새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네. 세금을 조금 더 완화를 하겠다라는 네네네. 기대감이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성건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고! 당연히 고고요. 네. 제가 오늘 건설주 가지고 나왔는데 다 무조건 고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일성건설은 조금 테마성이 강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나온 서희건설은 펀더멘탈, 실적, 자산 이런 게 너무나 탄탄한 기업이고 이제 일성건설은 부동산 정책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막 급등 나왔다가 네. 또 만약에 이제 시장 안 좋으면 또 급락 나왔다. 변동성 굉장히 심한 종목인데 부동산 정책은 저도 이제 여러분들 증권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공인중개사 분도 계실 테고 부동산 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부동산 관련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이번에 이제 서울에 공급이 너무 없어요. 원래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6천 가구였죠. 6천 가구를 12,000가구로 올리는 서울에서 12,000가구가 공급되는 정말 단군 일의 최대 재건축 사업이었는데 지금 다 멈춰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공사 기간이 진행될수록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이대로 못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공이 거의 한 50% 가까이 진행됐는데 거기서 다 멈춰 있어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 결국은 근데 이게 가장 간단한 게 분양가 올리면 되거든요. 분양가 올리면 시공사도 그걸로 그 분양금에서 본인도 먹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행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주택조합에서도 그 분양가를 올린 만큼 이제 해수를 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다 막혀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힘든 거예요. 그게 건설주가 안 갔던 이유인데 이거를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러니까 다음 달에 대대적으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외국인인데 그 의외로 지금 장관이 이번에 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약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처음에 얘기했던 뭐 250만 호 공약이 마저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분양가 상한제가 좀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공약으로 내걸었던 250만 호 공약이 또 지켜진다면 건설주는 저는 무조건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또 어떤 그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새 정부에 맞는 그 대세 테마 정책 테마주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전 정부에서는 집권 초반에 남북 경협주였고 집권 후반기에는 그린 뉴딜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집권 초반에 원전이 좀 갔어요. 네. 원전은 근데 먼저 갔어요. 좀 오른 거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건설주는 아직 못 갔는데 건설주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주의 전망이 좀 밝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좀 대형 건설사보다 중소형 네. 건설사의 움직임이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이 정말 좋다. 그러면 삼성전자 2% 오를 때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5%, 10% 올라요. 그냥 대형 건설사가 그 흐름이 좀 약한 이유는 그 말 그대로 시가총액이 커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 스몰캡 건설사가 있고 시가총액이 지금 뭐 예를 들어 이제 현대건설은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조 6천억인데 만약에 그 똑같이 기관과 외국인이 네. 시가총액 1,000억짜리 종목에 100억 넣고 시가총액 4조 6천억짜리 종목에 100억 넣으면 시가총액 1,000억짜리 종목은 상한가 가요, 그날.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은 사실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정책 테마라는 것과 그다음에 주식 시장, 주식의 시세라는 거는 인간의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도 만약에 건설주 간다 그러면 대형주보다는 스몰캡 사가지고 대형주 5% 갈 때 스몰캡 20% 상한가 가면 당연히 20% 상한가 가는 거 매매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뭐 당연히 펀더멘탈은 대형주가 좋겠지만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은 스몰캡이 더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단순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가는 거지 딱히 뭐 대형 건설사가 안 좋아서 못 간다.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형 건설사와 중소형 건설사는 시총의 규모 때문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만 내일 시장에서만 스탑 의견 주셨고요. 네. 나머지 9가지 종목들은 고 의견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편에 댓글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네. 하이닉스 했고요. 네. 네, 하이닉스 잘 들어보시고 네. 내일 시장만 스탑이니까 울고 계시면 안 됩니다. 중장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괜히 안티하시면 안 되고. 네. 자, 그다음에 보면은 동훈 아나텍 네. 볼까요? 자, 한번 동은아나텍 한번 볼게요. 네, 매수가는 6,500원에 네.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네. 동은아나텍 보면은 뭐 한번 급등 나오다가 지금 눌려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그 단기 급등 나와줄 수 있는 자리였는데 가다가 말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위에 매물이 많았고 그 다음에 오후장 오늘 시장 전형적인 전강 후 약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못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그 충분히 바닥 찍고 다시 턴어라운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6,5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동훈 아나텍은 목표가를 6,500원으로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전자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네. 71,000원에 비중은 80%라고 네네네. 하십니다. 비중이 너무 많나요? 예. 그렇죠? 아니 삼성전자기 때문에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뭐 삼성전자 우선은 어차피 뭐 단기로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외국인들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업황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그러니까 그래서 대형주가 어려운 거거든요. 아무리 스몰캡은 종목만 분석하면 되는데 대형주는 아무리 좋아도 내일 나스닥이 눌리면 삼성전자 반드시 떨어져요.
왜냐면 시장의 가치 떨어지니까. 환율이 올라도 삼성전자는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삼성전자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간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삼성전자 사실 저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삼성전자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예. 이렇게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에서 시가총액이 400조가 넘는 이런 그 삼성전자 하나만 이런 회사가 탄생했다는 게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파운드리, 그리고 또 로봇, 메타버스, 저는 뭘 해도 1등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평택 반도체 공장 가시는 거 보세요. 네. 예, 그만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실. 지금 뭐 미군이나 이런 데 방문 안 하고 바로 삼성전자 가가지고 거기서 연설하고 정말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크면 그리고 미국에서도 삼성전자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내일 또 시장 빠지면 조금 눌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길게 보세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이제 답답하니까 전화를 그러니까 이제 남겨주셨겠지만 이제 오늘 물어봤으니까 앞으로는 삼성전자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은 어차피 매일매일 보고 오늘 1% 빠졌네. 아 진짜 기분 나쁘다. 또 내일 1% 올랐네. 아 너무 기분 좋아. 이럴 종목이 아니에요. 아예 그럴 거면은 그냥 스몰캡, 단타, 테마주를 사셔야지. 삼성전자는 멀리 보고 최소 사셨으면 1년 또는 2년은 봐야죠. 적금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하시고 그렇게 해서 증권방송에서는 매일매일 물어보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저는 아주 좋게 본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적금 넣듯이 정말 중장기적으로 네.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네, 맞습니다.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삼성전기 바로 볼까요? 삼성전기는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요. 왜냐면 또 삼성전자니까 네. 16만 원, 10%의 믿음이 15만 원이 깨졌네요. 깨졌습니다. 예,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겹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들고 계세요. 예, 그리고 삼성전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이제 스마트폰 네. 그리고 전장부품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홀딩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덕산 네오룩스 한번 네. 볼까요? 지금 덕산 네오룩스, 덕산 데코피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둘 다 각각 10% 비중이며 예수금 50%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덕산 지금 네오룩스는 매수가가 59,000원인데요. 네. 뭐 오늘 이제 가다가 좀 눌렸는데요. 지금 뭐 사실 오늘 가다가 안 빠진 종목이 있나요? 오늘 뭐 가다가 안 빠진 종목은 뭐 태양광이나 일부 그 테마주들 말고는 가다 다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덕산 네오룩스만 밀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그 이제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멀리 볼까요? 좀 멀리 보시면 원래 이제 반도체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이 디스플레이 쪽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TV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어딜 가질 못하니까 집에서 넷플릭스나 TV만 보니까 네. TV 바꿔야겠다. 이래서 TV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뭐예요? 극장 가시고 그다음에 한강 가시고 동해바다 가시고 그다음에 해외 가시니까 TV를 보는 사용량이 줄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TV 판매량도 좀 감소하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섹터가 요즘에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OLED 쪽으로 요즘에 뭐 소프트웨어 쪽만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소프트웨어 쪽만 오르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드웨어 쪽도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매경도 여기만 이제 지금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 그 화면 띄워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전체 스튜디오가 다 이제 메타버스처럼 해서 여기 막 뒷배경에 이제 막 바다 띄워놓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화면으로 딱 봤을 때 진짜 바다에 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이제 하드웨어 쪽이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좀 길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도 조금 더 중장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한번 매니저님이 골라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창원님 계셔서 들어왔네요. 제 이름 얘기해줘서 서진 시스템. 네, 서진 시스템 매수가는 네. 19,300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네네네. 추매해도 될까요? 장투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서진 시스템 한번 볼게요. 네. 우선은 그 동사 같은 경우에 오늘은 이제 안 빠졌는데 얘도 우리 시청자님 서진 시스템 보면은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얘가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아 보여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이 OLED 디스플레이 쪽이 사실 그렇게 잘 가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5G 모멘텀이 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수급이 붙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우선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거의 바닥은 찍었어요. 이게 더는 안 빠질 것 같아요. 막 시장에 갑자기 뭐 폭락하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더는 안 빠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또 태양광 쪽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뭐 이쪽도 좀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사업 부분이 나름대로 골고루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주가는 그냥 지지부진합니다. 뭐 삼성전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해요. 이 반도체 섹터는 약간 이제 테마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려면 같이 가고 안 가면 또 다 같이 뭐 몇 년 또 지지부진하다가 또 가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 요거는 팔지 마시고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짧게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보면은 네. 꺼진 불은 꺼진다. 근데 아닙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예, 꺼진 불도 다시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숯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삼성물산 요즘에 삼성 관련주들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건설주니까 이거 들고 계시면 되고 서희건설 재매수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기술 볼까요? 이제 네. 우리기술은 4,900원에 매수하셨고 15% 네. 비중이신데요. 네, 우리기술 원전이잖아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우리기술. 보시면은 우리기술은 이제 원전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탈원전 정책이 완전히 지워지고 이제 원전 중심으로 간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태양광이 올랐지만 원전 섹터도 이제 바이든 한미 원전 동맹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또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전 관련주는 그러면 왜 안 가냐? 그동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올라갈 종목 보성 파워텍이나 그다음에 한신기계 이런 테마주들은 이미 갈 만큼 갔어요. 정말 많이 갔는데 이제는 테마주가 아니라 저는 이제 실제로 그 원전 사업을 해서 실적이 나올 종목들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우리기술이나 한전기술,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은 저 좋게 봐요. 그래서 우리기술도 일단은 한번 홀딩하고 약간 개인들에게 잊혀질 때쯤 다시 급등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방송 후에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요? 네. 자, 여러분들 공개방송 5시에 있고요. 요즘 시장이 정말 변동성도 심하고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어떤 예상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만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지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네이버 주식 밴드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서 이창원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거기서 제가 매일매일 또 반드시 그날 시장에서 봐야 될 이슈와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